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댓글에 이거 너무 성의 없이 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은 진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기자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런 얘기들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얘기 바로 패닉 바잉이죠. 노도강 금강구까지 패닉 바잉이 번졌죠. 지금 아니면 절대 집을 못 산다 이런 불안감에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집을 샀어요. 그 결과 25조 5천억 패닉 바잉이 불러온 씁쓸한 취득세 호황을 누렸습니다. 누가 샀는지 보면 자금력이 약한 30대 수요가 불붙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패닉 바잉, 바로 불안 때문에 가격과 관계없이 물건을 사들이는 걸 패닉 바잉이라고 합니다. 심리적 불안 때문에 가격이 높고 낮은지에 대한 판단조차 없이 그냥 일단 사고 보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거, 엄청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는 이게 바로 패닉 바잉이죠.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패닉 바잉 열풍이 불었어요. 그 반대되는 용어 바로 패닉 셀링이죠. 투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앞다투어 내놓게 되면서 대량 거래와 급격한 가격 하락을 수반하는 걸 패닉 셀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건데 대량 거래로 이어지기 힘듭니다. 지금 시장,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패닉 셀링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워낙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거래는 많이 뒤따라주지 못하지만 급격한 가격 하락이 수반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패닉 바잉이든 패닉 셀링이든 둘 다 앞에 패닉이 붙죠. 극심한 공포, 공황 상태를 우리는 패닉이라고 하는데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서 야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싶어도 통제를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패닉입니다. 패닉의 심리 상태는 바이러스처럼 퍼져 나가요. 2020년에 보여진 모습, 바로 패닉 바잉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집값이 오른다 하니까 서울의 외곽이라도 사고 보자 이러한 현상이 퍼져나가죠. 서울 외곽이 안 되면 서울 근교라도 사자 이렇게 지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곳곳에서 집값이 상승하니까 지방에서도 서둘러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투기 광풍이 부니까 이러한 집값 상승에 내가 소외되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뛰어든 수많은 투자 수요 때문에 거래량이 급증을 했어요.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몇천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곳으로 사람들이 가서 집을 샀습니다. 패닉의 바이러스는 지역으로 퍼져 나갔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안 되면 다른 거라도 사자, 패닉은 또 퍼져 나가죠. 주거용 오피스텔 노려볼까 하면서 또 이것도 부채질을 했습니다. 실수요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안 되면 빌라라도 사야 된다 이런 얘기에 빌라를 샀고, 또 투자 수요들은 아파트 투자 못하니까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돈 된다고 펌프질하는 온갖 상품으로 몰려갔어요. 패닉은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눈으로 보면 집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규제 자체가 다르고 담보 여력도 낮기 때문에 대출도 원활하지 않은 상품인데 이거 사람들 앞다투어 분양을 받았어요. 2회 전매 가능하고 50% 대출 나온다고 하니까 전매를 위해 분양받았고 먹튀가 횡행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패닉에 빠지는 거 나이를 가리지 않죠. 자금력 있는 4050 너도 나도 집을 샀고 이를 뒤따라 미래 수요인 2030마저 집을 사러 뛰어갔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를 조급해진 2030이 비싼 값에 사들였습니다. 서울 부동산 큰손이라고 치켜 세워준 언론의 영향인지 매입 비중이 40%를 첫 돌파를 했어요. 정말 2030 영앤 리치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지만 언론, 능력 있는 2030 집 당연히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머니설로 꼬드겨서 엄청난 빚을 지고 집을 샀습니다. 40% 넘게 서울의 아파트를 샀는데 이거 과거보다 훨씬 오른 값에 사들인 거죠. 강남이 평당 1억을 찍었다고 하고 15억 초과 대출이 전면 금지가 되니까
대출이 가능한 지역에 가서 비싼 값에 집을 샀어요. 강서 성동구 이런 데는 절반 이상이 해당이 되고 경기 인천처럼 다소 저렴하게 느껴지는 지역에 대해서 공격적인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대출이 가능하고 전세가율이 높고 또 절대적인 금액이 영끌에서 닿을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데 가서 가격 묻고 따지지도 않고 사들였습니다. 부자 중산층 그것도 넘어서 서민들까지도 다 패닉에 빠졌죠.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제 접근 불가하니까 싼 거라도 사둬야 한다 이러면서 집 사는 수요가 몰렸어요. 3억 이하 서민 아파트 거래 비중 80%가 넘죠. 돈 많은 사람 많다 그렇게들 얘기했지만 그 비싸게 부르는 값을 사줄 사람은 없고 3억 이하의 서민 아파트만 많이 팔렸어요. 패닉 바잉은 이렇게 퍼져 나갔어요. 서울은 못 사니까 지방으로 가서 사고 아파트는 못 사니까 오피스텔, 생숙 이런 거라도 사자 하면서 갔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뭐가 됐든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아무리 정부가 지금 아니라 얘기해도 통제가 안 됐죠. 그렇게 퍼져나간 패닉바잉 열풍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패닉 바잉이 가능했던 이유 엄청난 자양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금리의 대출 완화라는 기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남의 돈을 쉽게 가져다 집을 샀습니다. 또 언론이 이를 부추기고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지금이 가장 쌀 때다고 하면서 계속 부추겼어요.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수억이 올라도 덜컥덜컥 사는 사람들이 많다. 언론은 분위기를 조장을 했고 오늘이 가장 쌀 때다라는 말로 전문가들은 늦기 전에 실수요라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고 부추겼어요. 이런 말 듣고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한테 천재 신혼부부라고 칭송하고 사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벼락거지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런 환경이니 패닉 바잉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끝났죠? 이제 사람들은 돈은 다 털렸고 집을 끌어안고 있어요. 이러한 열풍이 지나가고 났는데 보고서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언론이 집값을 올렸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죠. 아파트 신고가를 다룬 언론 보도가 집값을 자극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집값이 오른다는 기사가 많을수록 사람들이 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그러한 불안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연구로도 밝혀졌습니다. 부동산 개별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하나하나 물건이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거래가 사정이 있을 수 있고 한데 그 거래가 전부 다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랐다는 신고가만 보도가 되니 기대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정보의 불안정성 때문에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한두 건의 신고가 수상한 거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값을 따지지 않고 집을 사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특히나 불안하고 패닉에 빠져 있을 때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의 한계보다 훨씬 더 큰 거품을 만든 원인이 됐습니다. 언론 보도가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줬다라고 이러한 기사가 나오죠. 국민 대다수가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세 변화를 중계식으로 보도하는 이러한 언론 기사들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국민들 대다수가 판단하고 있어요. 세금 폭탄, 미친 집값, 전세 대란 이러한 자극적인 단어들을 통해서 이미 패닉에 빠진 사람들을 더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이렇게 오른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님에도 사람들은 탐욕과 불안에 빠져서 패닉 바잉 했습니다. 그게 현상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마지막 꼭지점에 산 사람의 가격이 지금 시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거 빚내서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영끌에서 만든 가격이에요. 패닉 바잉 어떠한 말로도 막을 수가 없었던 현상인데 이제 그 반대급부인 패닉 셀링 이것 또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금매 2억 낮춰도 안 팔리죠? 패닉 바잉이 부른 가격에서 2억을 낮춘다고 팔릴 수 있을까요? 가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들인
그 금액인데 거기서 얼마를 낮춰야 실제 정상적인 거래로 이어질지 지금 아무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절대 떨어질 것 같지 않던 서울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사금융인 전세도 많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죠. 이러니 이제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는 아예 안 되죠. 주식시장의 패닉셀링 같은 경우는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지만 아파트 시장에서 그런 거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신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잠실 1건, 개포 3건, 서울 아파트 시장 개점 휴업 상태이죠. 1월 한 달 동안 1000건도 안 되게 집이 팔렸어요. 매매 639건,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매물만 거래가 되죠. 그거 몇 억 낮춰서 될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래가 적을 때 이상 거래로 인한 통계 왜곡에 주의해야 된다. 상승장에 거래가 없을 때는 이런 기사 안 나왔는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러한 이상 거래로 인한 통계 왜곡에 주의하라고 언론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집은 안 팔리는데 남의 돈 빌린 대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주담대 7%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영끌족 목이 졸리고 있다는 이런 자극적인 표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영끌하게 부채질한 장본인들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9억 아파트 살 때 이자만 5억 원이죠. 0%대 금리에서 영끌을 했는데 이제 금리 올라갈 일만 남았고 겨우 2번 올렸는데 7%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여유자금, 주식거래나 가상화폐 이런 데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걸 원금 좀 잃고 손절할 수나 있죠. 근데 아파트 팔리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돈은 안전자산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집을 살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파랗게 질려버렸어요. 구매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실수요자라면 반드시 집을 사야 된다고 사람들이 다짐을 했었는데 지금 집을 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90선이 붕괴가 됐죠. 시장에 집을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패닉 바잉이 가능할 수 있었던 환경이 끝이 났습니다. 싼 금리로 대출을 마구마구 해주던 환경이 끝났고 대출은 깐깐히 해주면서 금리는 훨씬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잘한다 해주던 언론마저 태도를 바꾸고 있죠. 영끌들이 불쌍하다. 이런 위험한데도 왜 그렇게 했니? 정부 말 듣지 그랬니? 이러면서 이제 모두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전문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오를 거다.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늦기 전에 집 사라고 하더니 이제 조심 신중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이라는 거 1, 2년 가지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시기가 중요하고 워낙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한번 저지르면 감당의 무게가 차원이 다른 상품입니다. 끼케야 몇천만 원 빚지고 하는 주식 투자와 다르게 억대의 빚을 져야 가능한 상품인데 이제 니들이 선택했으니까 니들이 감당해라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사람들은 패닉과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는 패닉셀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시 급락에 영끌들 곡소리 나죠. 주식시장을 예로 잡고 드는 이유 바로바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만 200억 반대 매매가 일어났어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패닉셀링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상투 잡은 거야? 상투 잡은 거죠. 패닉바잉 몰린 지역의 집값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젊은 층이 최대 피해를 입을 거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걸 부추겨 왔죠.
패닉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패닉이에요. 그동안 이걸 부추겼던 사람들, 하락기에 버티면 된다, 존버하면 된다, 그러면 웃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사람들 독려하고 있는데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집값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이익이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씩 사라지는 현실을 보면서 버틴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만큼 가격의 하락은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집값 상승이 멈추니까 패닉셀링이 올까 걱정한다. 이런 기사들 이제 나오고 있죠. 4억 낮춘 급매물 거래가 됐다. 4억 낮춘 금액이 현저하게 싼 금액이라면 거래도 급증을 해야 되는데 거래는 그만큼 받쳐주지 않습니다. 거의 거래가 없는 상황, 그나마 수억 원을 낮춰야 한두 개 팔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영끌 비투, 감당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 정도로 빚진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산 2030이 집주인입니다. 하락 공포에 처분 경쟁에 나설 수 있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아둔 돈이 없기 때문에 외곽 아파트, 비규제 지역, 대출 가능한데 이런 데 가서 집을 샀죠. 집값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서울 아파트 매수자의 40%가 넘게 30대 이하가 사들였습니다. 30대 연봉의 피크를 찍는 시기 아니죠. 그들 월급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허덕이는 상황, 그게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패닉 바잉에서 패닉 셀링으로 급전한 가능성이 있다. 19년도 상반기에 감소했던 거래량이 패닉 바잉 열풍이 불면서 거래량이 폭증하고 가격이 올랐던 것처럼 패닉 셀링 현상 또한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른다 해서 친구가 산 것보다 몇천만 원, 1억씩 더 주고 집을 샀는데 그 불안감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집에 손 벌리고 온갖 대출 끌어서 산 집인데 소득이 불안정한 MZ세대 패닉 바잉, 결국 패닉 셀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공포의 크기, 바잉 때보다 셀링 시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겨우 금리 0.5% 올렸고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 우리나라 금융환경 급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부채의 위험도 지금 만만치 않죠. 2010년도 가계부채 800조도 안 되던 시기에도 가계부채 위험이 엄청나게 컸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1800조가 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 자영업자 대출 등 보이지 않는 부채까지 포함하면 이미 한계 상황을 지나친 지 오래예요. 이런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겪어야 되는데 그 얘기, 과도하게 올랐던 자산 가격이 조정됨을 의미하고 피말리는 시간이 계속될 거를 의미합니다. 패닉 셀링을 하고 싶어도 안 팔린다고 말씀드렸죠. 내 집을 사줄 사람도 돈이 없습니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만으로는 지금 상황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상환 능력까지 꼼꼼히 따지는 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피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빚내서 그 집을 받아줄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전례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 쓸 돈도 없고 빚은 쌓이고 있습니다. 이러니 공포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그 바닥은 정말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이 시기만 지나면 버틸 수 있을 거다 이런 말만 믿고 버티시는 분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